제가 제시하는 조금 새로운 개념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셀프 케어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작년 7월 드디어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에서는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품질과 비용 부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에 살고 계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건강검진이나 치료받으러 한국으로 다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 정책은 억지로 평형이 맞춰진 상태고 파열음이 심각합니다. 요즘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평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초고령화는 또한 피할 수 없으니 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무분별한 병원 이용은 자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이제 앞으로는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고령화 선배 일본에서 본보기를 찾아야 됩니다. 일본은 벌써 시작을 했고 우리도 노후 건강은 셀프 케어라는 그런 변화가 거세게 몰아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사항들이 여기저기 수없이 제한되고 있는데 저는 실행하기 쉽고 효과도 탁월한 그런 셀프 케어 생활습관 양생법 6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과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병원 중심에서 내 생활 중심으로. 우리는 병이 나면 병원에 가면 될 거 아니냐. 고혈압은 혈압약 먹으면 되고 당뇨는 약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될 것 아니냐는 막연한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셀프케어에서는 병을 병원에서 다 고쳐줄 것이다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질병은 일부 불가항력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활습관에서 발생됩니다. 생활습관병은 병원에서는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는 합병증을 맞는 정도로 생각해야지 병원에서 생활습관병을 다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병원에서는 회복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그런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며 스스로 행하는 도가 양생법입니다. 셀프케어에서는 생각과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병원 중심이냐 내 생활 중심이냐. 특히 셀프케어에서는 독립성을 위협하는 비건강 요소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고령층의 장수 목표는 수명 연장입니다. 앞으로는 수명 연장보다는 기능 유지나 의존성 최소화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버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 능력, 운동 능력, 시력, 청력, 뇌 인지도 등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독립성을 잃어버릴 위험성 이거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효염도 탁월한 동양의학 3대 양생법을 꾸준히 실행하는 겁니다. 첫째,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고치법, 치아 상하 부닥치기, 귀중한 침을 꾸준히 복용하는 회진법, 침 속에는 항생물질과 좋은 소화 기능의 효소들이 다 있습니다. 또한 만병을 예방하고 원기를 강화하는 동서양 불문하고 강조하는 항문 수축운동, 고치법, 회진법, 항문운동, 재항공 이 세 가지가 셀프케어에서 스스로 양생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셀프 지압입니다. 지압은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굳어진 곳을 풀어주고 원기를 살려주는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겁니다. 정통 지압이 아닌 셀프 지압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기 주도의 건강 자립, 셀프 케어의 습관을 만드는 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셀프 지압 또 한 가지 더 간편한 걸 원하면 시간, 장소 제약 없이 혼자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손톱 자극 면역요법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전철 속에서 손톱 자극 요법을 계속 한 10분, 20분 했습니다.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이것이 쭉 한두 달 정도 하면 효험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면역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또한 다른 셀프케어 방법 중에 체온 1도씨 높이기. 보통 체온은 36.5도가 유지가 되는데 1, 2도 차이만 나도 불편하고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신체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많은 질병들은 체온이 낮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체온을 올리는 습관은 운동, 빨리 걷기, 목욕이 좋습니다. 샤워만 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전신욕이나 반신욕, 온탕에 들어가서 몸을 서서히 데우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따뜻한 물, 따뜻한 음식, 지압, 침, 뜸, 안마들이 체온을 올리는 생활 습관입니다.
사람 누구나 건강할 때는 배가 따뜻하고 머리가 시원합니다. 근데 피곤하고 병이 생기면 배가 차갑고 머리가 열이 납니다. 모든 환자는 뱃속이 차갑고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는 노인들도 뱃속이 차갑습니다. 동양의학에 수천 년 내려온 생활양생법 중에 두 한쪽 열이 있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합니다. 저는 여기에 고와 복을 추가해서 두 고한 족복열로 만들었습니다. 고는 고한입니다. 남성의 고한은 시원하게 할수록 좋고, 복은 배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전신의 기혈수 호순환과 함께 만사가 풀립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머리와 고환은 차갑게, 발과 배는 따뜻하게 합니다. 이것만 습관적으로 해도 상당히 이 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근데 대부분 몸이 차가워지는 습관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은 차가운 것들을 많이 마시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체온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할수록 또 체온이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호흡입니다. 조물주가 우리 생명체에게 선물한 호흡의 양은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합니다. 호흡이 빠르면 일찍 가고, 호흡이 느린 시간이 많을수록 편히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숨쉬기입니다. 제대로 된 건강한 숨쉬기라 하면 깊이, 깊게, 길게, 가늘고 고요하게, 그리고 고르게. 건강장수 호흡양생법의 약자가 심장세균입니다. 심, 깊이 있게, 장, 길게, 세, 가늘고 고요하게, 균, 고르게. 동양의학에서 호흡은 몸속의 나쁜 기운을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이고, 올바른 호흡법은 장출식입니다. 길게 내뿜는 겁니다. 장출식은 숨을 천천히 길고 가늘게 내쉬어서 심신을 이완시키는 것인데, 길게 내쉬게 되면 들이쉬는 입식은 저절로 짧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출식이 복식호흡의 기본이 되고 단전호흡이고, 명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장출식이 됩니다. 복식호흡과 단전호흡과 명상의 시작과 끝이 장출식 호흡법입니다.